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때부터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다는데 몇 송이 다느냐는 일단 제외하고요. 얘기하지 말고 꽃이 피었으니까 이제 화수정령을 해야죠. 화수정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의지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뭐 비료가 많으면 지 멋대로 크니까 내 손을 떠났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포도가 전혀 다른 포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새끼손가락 2마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이게 몇 센치 정도 되겠어요? 4cm입니다. 제 새끼손가락 2마디 4cm예요. 짧은 분도 3.5cm는 다 넘어갑니다. 조금 긴 분은 4.2cm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 2마디면 4cm인데요. 3.5에서 4cm 정도 남기고 위에는 다 훑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될까? 이 정도 남기면 될까? 하는데 실제로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양갈래로 나오거나 이 끝이 이렇게 뭉뚱해지거나 하는 화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포도 이 꽃을 만들 때 너무 세력이 웃자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요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잘라서 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위에서 잘라버리고 어깨송이를 이용하죠. 그럼 어떤 분이 계세요? 나 원래 어깨송이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한 송이, 여기서 한 송이 하시려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어깨송이를 이용해도 어깨송이가 한 5cm만 되면요. 아무 문제 없이 한 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건 3.5cm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cm, 3.5cm 했을 때 어떤 작업이 필요하느냐 보면은 이제 기술원에서 이제 할 때는 요 정도예요. 4cm일 때 한 78개의 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꽃 하나가 뭡니까? 포도알 한 알이죠. 78개가 붙었다는 얘기는 포도알이 78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장조절제를 처리했을 때 포도알 한 알이 몇 g이 되냐면 최하 15g에서 20g까지 돼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아니면 생장조절제 농도에 따라서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15g에서 20g 내외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건 15g이거든요. 그래서 15g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송이 무게가 몇 g 정도 됩니까? 예, 목표로 하는 한 송이 무게 700이요? 정말 700입니까? 1kg 아니고요. 1kg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전부 저한테 말할 때는 다른 말만 하세요. 당도요 이러면 18g 이상이요. 그럼 알굴기요 15g이요. 뭐 무게는요 700이요 이러는데 밭에 가보면 1kg 넘는 거부터 해서 포도알 하나를 20g 넘는 거 뭐 엄청 많거든요. 당도 보면 뭐 12, 13브릭스에도 따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약간 예의를 아시는구나. 면전에서는 절대로 나쁜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700g이다라고 한다면 700g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냐? 45개면 됩니다. 그렇죠? 700 나누기 15로 나누면 되니까요. 그럼 45개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한 화수에 45개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4cm면 78개가 붙으니까 몇 개를 알속기 해야지 700g이 됩니까? 33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서서히 좀 더 이제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부르크, 예를 들면 600평에 봉지를 몇 장 정도 쓰십니까? 라고 하면, 몇 장 정도 쓰셨습니까? 7,000장. 안 드세요? 8,000장. 몇 분 계시고, 9,000장. 한 분 계시고, 10,000장. 한 분. 12,000장. 죄송합니다. 그럼 최고 몇 장까지 쓰셨어요? 10,000장에도 손 드시고, 12,000장에도, 15,000장? 600평이에요? 예? 평수 많습니까? 저 6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분명히 제가 볼 땐 여기 10,000장 이상 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전부 다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좀 서운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몇 장을, 이제 7,000장이라고 한다면 33개면 몇 개입니까? 7,000 곱하기 33 하면 22만 개입니다. 22만 개를 알속기 더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죠. 예. 근데 5cm를 남겨요, 보통. 여러분들이 4cm 남기는 것도 불안해. 한마디 더 이 정도 남겨야지. 불안한데. 그래요. 그러면 5cm를 남기면 94개가 붙습니다. 그러면 50개를 떼내야 돼요. 그럼 7,000장이면 7, 5, 35, 35만 개를 더 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애교고요. 만장 이러면 50만 개입니다. 그럼 뭐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속기를. 그러니까 이게 1kg가 되는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반은 의도적으로, 반은 의도적이지 않게 1kg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많이 남겼으니까 알속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송이 알속기 하고 마지막 줄에 마지막 송이 알속기 하고 돌아와서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위가 안 들어가요. 그죠? 늦어서. 막 억지로 하면 되긴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 그냥 두면 1kg예요. 심하면 1.2kg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700g, 그러니까 700g을 만들겠다 그러면 희한하게 전부 800, 900이에요. 700보다 적게는 열의 한 농가 될까 말고 열의 9농가는 700g 이러면 거의 800, 900, 1kg 이렇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장을 썼는지 곱하기 대략적으로 저는 한 1kg로 잡습니다. 그게 생산량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이제 많이 달았다 그러면 괜히 이제 눈치 보이니까 손을 안 들으셨겠지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만 1cm만 더 남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송이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GA 처리를 해야 되겠죠. GA 처리하는데 보시면 밑에까지 뭐예요? 꽃이 다 예쁘게 다 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철이 적깁니다. 근데 꽃이 피는 게 언제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펴요. 그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핍니다. 물론 중간 여기서부터 피는 놈도 있긴 있어요. 덜어덜어. 근데 대부분은 다 위에서 아래로 피어가고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피는데 짧으면 이틀, 길면은 3일까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꽃이 필 때쯤이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기다렸다 지베렐린을 처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뭘 먼저 처리합니까? 스트랩토마이신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스트랩토마이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씨를 없애는. 교육 잘 받으셨네. 씨를 없애는 겁니다. 다른 어떤 기능도 없어요. 과립비대 안 됩니다. 당도 상승 안 됩니다. 뭐예요? 씨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트랩토마이신을 언제 치는가요? 라고 했더니 첫 꽃이 필 때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늦어요. 그때 치면. 왜? 첫 꽃이 필 때는 뭘 더 해야 됩니까? 화수 정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랩토마이신 처리하고 나서 화수 정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꽃이 일찍 피는 놈은 1차 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첫 꽃이 필 때가 만개 대략 5일 전이거든요. 그 5일 안에 그 여러 개 다 해야 돼요. 화수 정리하는 거 쉽지만 시간은 오래 걸려요. 600평 하는데 손이 느린 분들은요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른 분은 뭐 반나절이면 하기도 하지만 늦은 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랩토마이신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 치세요. 열흘 이전에 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꽃 피기 열흘 이전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쳐놓으면 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심하고 마지막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도 얘는 절대로 씨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첫 꽃이 필 무렵에 시작해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튜브나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해버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영천에서 포도농가분들이 고맙게도 저한테 포도를 먹으라고 한 산장씩 주시는데 씨가 있어요. 여기에 위쪽에 씨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늦었다는 얘기거든요. 1차 처리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지베렐린, 더클이, 스트랩토마이신을 1차 때 같이 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씨 생깁니다. 먼저 꽃이 피내는요. 하루 이틀이면 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필 때까지 기다리면 위에 씨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생기면 무액포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스트랩토마이신을 처리하는 그런 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쁜 송이가 됐죠. 이 정도면 한 700g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포도는 대부분 이거보다 더 크죠. 자, 이제 생장졸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이 제가 볼 때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샤인머스켓을 재배할 때 90% 이상이 뭐였냐면 더클이냐 풀매트냐 뭘 썼습니까? 여러분들 뭐 쓰십니까? 더클이. 손 들어보십시오. 더클이. 그 다음에 알커. 알커 없으세요? 풀매트.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도대체? 농사 안 지시는 것도 아닐 텐데. 알커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더클이를 처음에 90% 이상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풀매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제법 많이. 왜냐하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더클이보다는 풀매트 쪽이 품질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풀매트 쪽으로 가려는 분도 계시고 중간 단계로 1차 때는 더클이 치고 2차에는 풀매트 아니면 1차에 풀매트 2차에 더클이 이런 식으로 약간 혼용해서 쓰시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클이를 치든 풀매트를 치든 간에 3번을 치셔야 돼요. 그렇죠? 꽃피기 10에서 14일 전에 스트랩토마이신을 먼저 칩니다. 왜요? 무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1차 처리로 완전히 피었을 때에서부터 한 2, 3일 사이에 1차 처리가 들어가는데 씨를 없애는 거에다가 지베렐린 씨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애기도 하지만 지베렐린 하는 역할이 뭐냐면 착립이 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 스트랩토마이신의 저 사이토킨인과 더클이하고 같이. 그래서 착립을 시켜주고 무액화를 시켜주고 해서 지베렐린에다가 더클이 내지는 풀매트를 혼용해서 써요. 이 농도는요. 뒤에 이제 표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쪽집게 강사처럼 몇 ppm으로 치세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몇 년 뒤가 되면 풀매트 하시는 분들이 엄청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더클이 쪽에서 풀매트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아마 계속 혼용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중이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뭐 더클이 몇 프로, 풀매트 몇 프로 이렇게 나오겠죠.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일단 1차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 처리는 1차 처리를 기준으로 다시 10에서 14일 이후에 지베렐린 단용 혹은 지베렐린 25ppm에다가 풀매트나 더클을 섞어 써요. 근데 2차에 풀매트 더클이 쓰는 것도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나와요. 왜? 뒤에 나오겠지만 풀매트하고 2차에 지베렐린 혼용하는 게 가장 품질이 좋게 나오거든요. 맛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과립비대가 약간 서운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보다 양에 우선한다 그러면 더클이 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는 그거보다는 품질 쪽으로 소비자들에게 호소하겠다라고 한다면 풀매트 쪽, 그 다음에 2차에 생장조절제를 빼는 지베렐린 단용으로 치는 이런 쪽으로 아마 넘어가리라고 이제 올해부터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고는 품질을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강요할 수가 없죠. 예. 자, 과립비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한 15일쯤 되면 전화를 막 하세요. 전화해서 그때 하는 전화에 한 10분에 100에 한 90분, 그러니까 10에 9는 알이 안 굵는다예요. 알이 안 굵어요. 그래서 저한테 박사님 왜 저는 알이 안 굵을까요? 근데 저도 모르죠. 근데 알이 안 굵어지는 이유를 하나하나 여쭤봅니다. 첫째,
생장조절제 처리 농도하고 시기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생장조절제 농도와 시기를 실수하는 농가는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한 농가씩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잘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립 후에 1차 처리하고 나서 2차 처리하고 나서 그때 뭐합니까? 관수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웃거름도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빠뜨리는 분이 없어요. 과하게 줘서 그렇지 오히려 적게 주는 분은 또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 알이 안 굵을 리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저장양분입니다. 저장양분이 적으면요. 과립비대에도 영향을 줘요. 저장양분이라는 게 뭡니까? 전년도에 저장해 놓은 거거든요. 전년도에 저장해 놓은 게 없으니까 알이 덜 굵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무 잘 자라는데 왜 이상한데요? 박사님 우리 가지 막 이만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우자라는 거를 세력이 세다라는 거로 오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자라는 거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이 센 거를 구분을 해낼 줄 아셔야 돼요. 나무를 보고. 그래서 어쨌든 우자라는 나무도 세력이 약한 나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센 나무는 알이 잘 굵어집니다. 안 굵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한테 생장조절제 제대로 쳤고요. 물도 줬고요. 비료도 줬는데 알이 안 굵어져요라고 하면 남는 건 뭐예요? 세력이 그 나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력이 갑자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예? 요소 비료를 준다. 예, 그게 아주 모범적인 답이죠. 제가 저한테 하는. 근데 틀린 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력이 회복될 것 같으면요. 농사 짓는 거 쉽습니다. 세력 떨어진 것 같으면 요소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 저장양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잎에서 만든 양분입니다. 잎에서 만든 양분이 얼마나 많이 저장되어 있느냐. 잎에서 만든 양분이 얼마나 많이 포도로 가느냐. 이게 당도. 잎에서 만든 양분이 수확 후에 얼마나 나무에 쌓이느냐. 이게 저장양분이거든요. 그 저장양분으로 4월 달에 발화될 때 뿌리도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비료만 올라오잖아요. 근데 새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쭉쭉 자라잖아요. 그럼 뭘로 자라냐는 거죠. 작년에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양분이 부족하면 뭐가 나와요? 가지 굵기가 들쑥날쑥해집니다. 그렇죠? 굵은 놈, 가진 놈, 그다음 먼저 나온 놈, 늦게 나온 놈 그렇게 되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세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 나무는. 근데 그거를 농가분들은 세력을 이제 회복시킨다고 뭘 주고 싶어 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요소를 주고 싶어 해요. 그럼 요소를 주면은 비료 딸려 올라가면 굵은 가지가 더 많이 먹습니까? 가는 가지가 더 많이 먹습니까? 굵은 가지가 더 많이 먹어요. 더 굵어져요. 가는 가지는 별로 안 굵어지는데 굵은 가지가 더 굵어져요. 그러면 원래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에서 제일 굵은 가지 제거를 해버리시던지 아니면 비료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가지 비틀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주도록 해야 돼요. 다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크리를 썼을 때는 과립의 모양이 원형으로 가깝게 되고요. 풀매트는 타원형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껍질은 더크리 썼을 때 더 두껍고 그다음 더크리 풀매트 썼을 때 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장조제 처리에 따른 수확기 과립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곧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술원에서는 이제 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실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입맛에 맞도록 선택하세요. 나는 품질이 좋은 게 좋아요 한다면 당도가 높은 쪽을 해야 되고요. 나는 그거보다 알이 굵은 게 좋아 한다면 알이 굵어지는 쪽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제가 넣어드렸을 거예요, 아마. 예, 보시고 혹시라도 빠졌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거 다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벨렌 희석하는 건요, 아시죠? 이 한 캡슐을 물 한 대에 집어넣으면 2리터에 집어넣으면 25ppm. 요거를 물 2대, 4리터에 집어넣으면 12.5ppm입니다. 그 다음에
더크리는요, 요거 한 봉이 4g이죠. 네, 요거를 물 16리터에 집어넣으면 2.5ppm, 아니죠. 16, 그죠. 8리터에 집어넣으면 5ppm이죠. 더 진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아까 요 앞에서 봤던 그 농도에 맞춰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풀매트는 요게 10ml짜리입니다. 10ml짜리를 요거 한 병을 물 2리터에 집어넣으면 5ppm, 5리터에 집어넣으면 2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희석하는 거는 워낙 뭐 여러분들이 오래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착과량입니다. 이제 포도를 몇 송이를 달 거냐 지혜 처리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근데 재작년까지는 그게 좋았어요. 뭐 품질하고 상관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달수록 수익이 좋았는데, 이제는 뭐 지금도 그렇죠. 뭐 많이 어차피 가격 떨어진 거 2배로 더 달면 수익이 2배 되겠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무가 못 견디거든요. 예.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렇게 해도 된다. 품질이 좋건 나쁘건. 그 다음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2,000장을 쓰더라도 이 세력이 계속 10년, 20년 간다면 12,000장 달아도 좋습니다. 써도 좋습니다라고 했어요. 600평에.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뭐 몇 장 이상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재배하세요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표준 매뉴얼입니다. 거의 표준 매뉴얼인데 여러분들은 꼭 유치원생 같아가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꼭 이렇게 엇나가요. 제 유치원생들 보면은 한 방향으로 안 가죠. 일로 가는 놈, 일로 가는 놈, 저 뒤로 가는 놈, 뭐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한 부록구에 예를 들면 7,000송이만 다세요 이러면 네 대답하고는 뭐예요? 밭에 가가지고는 8,000송이, 9,000송이, 10,000송이 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드리고 방문 드리려고 그러면 극구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네. 그럼 왜요? 뭐 좀 밭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릴 만큼 밭이 안 좋다고. 근데 가보면 몰래 가보거든요. 많이 달았어요. 엄청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달고 당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라고 하면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이 달면 당도는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많이 달면 세력이 결국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이 달고 세력도 유지되고 당도도 높아지면 더 많이 달으라고 그러죠. 제가 아이고 이렇게 다셔도 되겠냐고 2만 장 다셔야죠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부추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기준 한번 보세요. 야마나시현이 일본의 우리로 치면 경북입니다. 포도 주산지예요. 300평 기준으로 한 송이 무게를 몇 g이에요? 450에서 550입니다. 걔네는. 우리는 몇 g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700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기에 비하면 커요. 큽니다. 그리고 300평에 1,400에서 1,500kg 달아요. 우리는 300평에 기본이 3톤입니다. 많이 달면 5톤. 조금 더 쓰시는 분은 6톤. 그래서 한 부르꾸에 10톤에서 12톤 달아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만장 쓰는 게 그렇게 많이 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 작년에 김천인가 영천인가에서 15,000장 쓰셨다는 분 제가 들었어요. 15,000장. 그러면 700g짜리만 해도 7호 37, 10톤이 넘어가죠. 그죠? 15,000장이면. 근데 그게 700g이 1kg가 되는 순간 몇 톤이 됩니까? 15톤이 되는 겁니다. 600평에.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 맛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걔네들은. 우리는 너무 많이 달아요. 심지어는 700에서 800으로 해서 7,000장을 해도 많이 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번 가지, 2번 가지가 있는데, 자, 1번 가지는 등숙이 되고 있죠. 2번 가지는요, 꿈도 안 꾸고 있습니다. 아직. 등숙도 안 돼. 등숙이 된다는 건 이제 나무가 돼서 겨울을 준비하고 이쪽에다가 이제 양분을 몰아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정상적인데 얘는 뭐예요? 가지 굵기도 가늘어요. 이렇게 되면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는, 이번 가지는 더 가늘어져요. 아니면 아예 꽃을 안 물고 나오든지. 근데도 여기 달아놨어요. 주인께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저 같으면 끊어냈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불쌍하잖아요. 자,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몇 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걸 설명드리자면 가로 세로 1m 땅을 생각하세요. 상상을 하십시오. 그 땅 위에 포도를 500g짜리 한 송이를 달거나 아니면 500g짜리 10송이를 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로 세로 1m 땅에다가,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그러면 10배 차이인 거죠. 500g 5kg니까 10배 차이면 이걸 기준으로 숫자 3, 4, 5, 6, 7, 8이 뭐냐면 월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자란 양을 쟀더니 뭐예요? 요 점선은 5kg, 가로 세로 1m에 실선은 0.5kg 다른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초 길이가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위에서 보면 한 송이를 달거나 10송이 달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한 송이 달면 등신인 거죠. 왜? 똑같은데 왜 한 송이를 달아? 10송이를 달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땅 위를 보면, 그런데 땅 속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뿌리라는 게 3월부터 이제 3월 되면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뿌리가 나오면 새뿌리가 자라는 거를 또 무식하게 쟀어요. 일본 애들이 시마네 농업 시험장에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뿌리가 자라는 걸 쭉 길이를 쟀더니 1m, 2m, 3m, 4m, 5m, 6m, 7m, 8m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5kg를 다른 거는 쭉 같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안 자라는 거죠. 6, 7, 8이 돼도 계속 3m에 있어요. 그건 자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근데 0.5kg, 한 송이 다른 건 어떻게 해요? 7월, 8월이 될 때까지도 계속 자라죠. 한 8m까지 자랐습니다. 땅속을 파보지 않았으면, 위에만 봤으면 한 송이를 다르나 10송이를 다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땅속을 팠더니 한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까지는 아니죠. 한 5분의 2 정도로 뿌리가 적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력이라는 거는 땅 위에 하고 땅 속하고 균형이에요. 아까 1년생일 때 왜 6m를 뽑지 말라 그래요? 신초를 딱 뿌리가 못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따라가서 6m가 같이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새 뿌리가 그에 심은 게 6m 나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생 키우는 그 수관을 넓히는 그 간격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땅을 파보지 않았으면 이 농가는 뭐예요? 계속 5kg를 달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 속하고 땅 위하고 균형이 맞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뭐예요? 균형이 맞는 애라면 얘는 언젠간 균형이 안 맞을 거예요. 뿌리가 계속 줄어드니까. 착과량이 늘어나면서 줄어들 거예요. 뿌리가. 10송이 다른 애는. 그럼 내년 되면 이 주인이 만약 땅을 파보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몇 송이를 달까요? 10송이 달았던 농가는 뿌리가 더 늘었을 테니까 이번에 20송이를 달아봐야지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땅을 파봤으니까 10송이 무리다. 뿌리가 6월 이후에는 안 자랐잖아요. 원래 새뿌리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포도는 1년에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월에 5월에 나오고 8월에 9월에 새뿌리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9월 달에도 새뿌리가 나와서 더 자랐어야죠. 새뿌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뿌리가 나올 동안에 뭐에다가 양분을 뺏겼다는 거예요? 포도에 뺏겼다는 거잖아요. 많이 착과시키면 뿌리가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땅 위만 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달고 뭐 약 밑에 뭐 관주 좀 하고 뭐 관리하면 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뿌리는요. 잎에서 만든 양분으로 크는 거예요. 뿌리도. 그러니까 비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죠. 비료 많이 주면 무조건 그것도 늘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많이 달지 마십시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적심, 순지륵입니다. 자, 이제 포도를 달았어요. 달고 나면 이제 지혜 처리하고 이제 착과가 되면 적심을 할 때가 됩니다. 적심은 제가 교육할 때 언제 하라 그래요? 이쪽 수관끼리 맞닿을 때 적심을 하라 그럽니다. 그때 대해서 하는 거는 대략 몇 장 정도 돼요? 12입에서 13입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북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면요. 12입에서 13입, 8에서 9입, 무적심. 무적심은 뭐예요? 계속 키우는 겁니다. 계속 키우는 건데 당도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12에서 13. 12장에서 13장 남기고 적심한 게 당도가 제일 높아요. 8, 9장은요. 당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적심은 뭐예요? 잎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잎수가 늘어나면 당도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3가지가 나오고 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적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잎이 늘어나면서 만들어내는 양분의 양보다 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지가 나가고 잎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양분을 소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더 양분 소모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적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자라게. 그래야 당도도 좋고 송이 무게도 좋아지는 그런 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3입 이상이면 안 좋으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14입, 15입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15입 하려면 공간이 없으니까. 어떤 분 그래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하면 15입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서로 그늘지게 만들거든요. 잎이 많은 것도 좋지만요. 잎이 서로 그늘지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디와 마디 사이에 있는 부초를 키워서 잎으로 활용하는 건 어떠냐. 그것도 가능은 한데 문제가 뭐냐면 잎이 커질 때까지는 양분을 소모하거든요. 곁순에서 나온 잎이. 또 잎이 커지고 나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본엽을 그늘지게 만들 확률이 높아지죠. 곁순에서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잎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잎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적심을 해주고 그 잎들을 관리를 잘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밭에서는.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요새 삼절적심이라고 막 유튜브에 되게 유행한다는 얘기 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막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논문이 있더라고요. 일본 그 논문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절적심에 대한 게 뭐냐면 방선삼절입니다. 방선삼절이라는 게 뭐냐면 과방이 달려있는 마디에서 3마디 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달리는 건 3번째나 4번째 마디에 포도가 달리죠. 그 위에서 3마디 위니까 한 7마디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전엽부라는 거는 끝만 살짝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적심을. 끝부분만. 그러니까 어느 시기냐면 6월 12일 날 요 끝만 살짝 집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맞닿았을 때쯤 적심한 거니까 12입에서 13입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선단 3절은 끝에서부터 3마디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마디, 13마디에서 2-3마디 들어왔으니까 10마디 정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요 말을요. 그러고 나서 무적심은 이제 똑같아요. 적심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키운 건데 보시면 과립의 무게, 한 알당 과립의 무게는요. 사실은 뭐예요? 끝만 질렀든 방선 3절 적심을 하던 끝에서 3개를 잘라내든 똑같아요. 그리고 당도는 어때요? 미전엽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미전엽부가. 그러니까 끝만 살짝 지른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송이 무게는요. 방선 3절, 그러니까 3마디 적심한 게 제일 좋다고 나와요. 제일 좋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도 높은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송이 무게가 더 나가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좋아라는 거는 근데 이 실험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는요. 이 수형이 뭐예요? 덕식 수형입니다. 우리처럼
울타리식 수영이 아니고요. Y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덕 위에 올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랑 세력도 틀리고 적심을 했을 때 반발하는 그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는 우리나라 수영에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밭에서 실험해가지고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 처리까지 하기에 적당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술원이나 지능청에서 우리나라 수영에서 시험구를 정확하게 나눠서 실험해가지고 결과도 정밀하게 측정해서 통계 처리까지 해야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일본의 수영에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일본에서 한 거 그대로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 방수할 3.5라는 끝만 살짝 지른 게 품질은 더 좋더라. 송이 무게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속기입니다. 알속기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할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알속기는 빨리 할수록 좋죠. 빨리 할수록 좋은데 이게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 끝나고 알속기 하면 어떻게 돼요? 늦어요. 알이 너무 빨리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1차 처리와 2차 처리 사이에 알속기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알속기라는 게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쳐다보는 놈, 안쪽으로 쳐다보는 놈, 뭉쳐있는 놈 이렇게 해서 그것만 잘 섞어 주셔도 2차 처리하고 나서 알속기 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알속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속기 시기, 알속기를 언제 하느냐 보시면 빨리 할수록 뭐예요? 열과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열과가 덜 난다는 거죠. 알속기를 빨리 할수록. 그러니까 델라웨어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그래서 알속기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밭에서.